포착 사실은 지난 방송에서는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 화홍지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수원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오랜 피해와 갈등 그리고 지금 필요한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군사시설 이전으로 시작된 논의는 경기국제공항 건립이라는 이름이 더해지며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 화홍지구를 둘러싸고 화성과 수원의 갈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안에서도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조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논의가 수년째 뚜렷한 진단 없이 멈춰 있는 동안 수원 군공항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전투기 개념을 견디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너무 자주 뜨다 보니까 이것이 경우가 하루에 한두 대 뜨고 마는 것 같으면 그냥 편을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못 뜨다 보니까는 아주 참 보통 그 정신적으로나 그 진짜 수은 피해나 여러 가지 말도 못하게 받았던 건데 그러니까 이쪽에 자꾸 점유도 낙후가 되는 거야. 장사도 안 되고 못도 안 되고 살사시가 안 되고. 군공항이 들어선 뒤 이 지역은 시간도 개발도 멈춰섰습니다. 도시 전체는 변화하고 있지만 소음과 제한 속에 갇힌 이곳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이 새로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 해법 역시 물음표 속에 있습니다. 충돌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안을 강구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점은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이와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를 이 문제를 이유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항은 어떻게 도심 인근에 자리하게 되었고 왜 지금까지도 수원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 걸까요? 먼저 수원 군공항의 시작과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원 군공항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 공군이 인수해 1954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70년 넘게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군 비행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작진은 군사 전문가인 양옥센터장에게 공군 기지로서 수원의 지리적 가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애초에 과거부터도 수원기지라고 하는 데가 원래 일종 외정 시절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 전략적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거기에 설정을 한 겁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적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거기보다 더 내륙으로 이동하는 거는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이제 수원은 전략 거점이 아닌 120만 명이 살아가는 대도시입니다. 군공항이 처음 들어섰을 땐 허벌판이었지만 지금은 주택과 학교, 상권이 밀집된 시민의 삶터가 됐습니다. 군사적 가치와 시민의 일상이 얽히면서 이곳은 충돌의 상징이 됐습니다. 제작진은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수원시에 물었습니다. 수원 공군 비회장은 도심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피해로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학습권 침해,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 등이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의 가장 큰 피해로 손꼽히는 소음은 웨클이라는 복합 소음 단위를 사용해 측정합니다. 웨클은 주간과 야간의 소음 강도와 횟수를 모두 반영해 피해 구역을 3단계로 나누는데 90웨클 이상은 이주가 권고되는 1종, 85 이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2종, 80 이상은 고통을 수반하는 3종 피해 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소음 피해에 대해 2020년부터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체감 수준과 행정상 기준 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수원시에 도심 전역에 항공기 소음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소음 대책 지역인 건성구 일부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군소음 보상금이 지급된 수원 시민은 한 15만 명 정도 되고 금액은 418억 원입니다. 수원시는 수원 군공항 인근 주민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제작진은 수원 군공항 인근에서 60년 가까이 살아온 권성구 서둔동 강성삼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건물지로는 바로 길 건너. 그 골목길 하나 건너서는 못 받아요. 이쪽 우리 골목 쪽으로는 이쪽 쪽으로는 지금 받고 있어요. 2년 전부터. 그전에도 못 받았어요. 이것도. 그런 거를 갖다 좀 공표성 있게 경계선을 좀 다시 측정을 해야 줘야지만 않겠나는 생각 같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강성삼 씨는 골목 하나 차이로 보상이 엇갈리는 기준이 불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액은 참 애매한 게 실질은 말은 하루에 1,000억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36만 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다 받는 사람은 애기들. 또 아니면 여자들이나 또 그러고. 이 남자들은 그것도 다 빼요, 잘못하면은. 이게 참 억울한 거지. 그거 뭐 말로만 그 피해보상인지 피해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난 좀. 이렇게 수원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2017년에는 화성 화홍지구가 예비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결정이 내려진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제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수원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회복하고 도시 균형 발전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수원 도심은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과 고도 제한 등으로 재산권, 학습권 등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어 이로 인해 시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군공항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도시 기능 회복과 도시 미래 성장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을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 회복, 도시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수원 군공항을 포함한 권성구입니다. 이 지역은 군공항 인근에서도 전투기 소음 피해가 특히 심각한 곳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반복되는 굉음 속에 주민들의 일상은 언제든 멈춰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작진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근 주민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주민이세요? 이렇게 전투기가 날아다니잖아요. 소리 들리잖아요. 제작진이 취재를 시작한 순간에도 군용기 소음은 멈추지 않았고 이거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세요? 그 잠깐의 순간에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강한 소음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도 말하는 전화 통화하는 대로 저 소리 들리더라고. 그래서 뭐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날아다니니까. 계속 들으면 귀가 아파요 이제. 매일 들으니까. 다른 주민의 의견은 어떨까요? 군공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어머님 저 말씀 좀 물어볼게요. 여기 사세요? 이 근처에? 하루 1시간 미치네. 저기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뭐 불편한 거나 뭐 힘든 건 없으세요? 아무리나 뭐 그냥 소음 때문에 힘든 거죠. 뭐 주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저희는 착륙할 때. 착륙할 때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실제 군공항 인근 주민들은 가장 큰 피해로 소음을 손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살아온 주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역 주민인 강성삼 씨에게 이 지역에 살면서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임대료가 딴 데보다 엄청 싸요. 누가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제일 싸게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또 한 번 나가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실제 재산의 값어치도 옛날에는 여기 한 평 팔았으면 동서울이나 광교 쪽에 3배, 4배, 5배 샀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됐어요, 완전히. 거기 한 평 팔으면 여기 4배, 5배 산다고, 우리 거꾸로.
그럼 재산적으로 피해를 상당도 못하는 거라. 강성삼 씨는 이곳의 재산 가치와 상권 가치는 하락했고 이런 피해는 군공항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아니 팔리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들어갈 원가 받기도 힘들 정도예요. 실제 현재 땅값하고 건물짓는 값만 나오면 저는 그게 하고 싶어요. 이걸 팔아가지고 손해 보면서 할 이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소음 피해로 낮아지는 임대료,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건물. 강성삼 씨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떠날 순 없다며 결국 이곳에서 피해를 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은 또 다른 피해 주민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인근에서 10년간 부동산을 운영하다 결국 식당으로 업종을 바꾼 주민에게 갑자기 부동산 문을 닫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실제 수요 거래가 없는 거예요. 금액만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저희도 이제 부동산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여기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계약을 했다가 파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부동산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고 하는데 막상 와서 살면은 특히 애기 있는 집들, 애기들이 막 경기 일으킨다 막 난리 났죠. 아파트에서 처음에. 수원 군공항 인근에서 부동산을 하던 주민은 수원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은 시세에도 거래는 끊겼고 개발은 고도 제한에 막혀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10평 정도가 보통 여기 호매실이나 여기 시내로 가면은 보통 6, 7억은 받거든요. 근데 여기는 분양가가 1억이었었어요. 차이가 나는 게 비행기 소음 때문에 나는 게 굉장히 많죠. 크죠, 그게. 근처에 노후주택은 많지만 재개발은 어려운 상황. 시행사들도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둘 떠났다고 말합니다. 재개발을 할 때가 여기 탑동이나 여기 서둔동에 많은데도 고도 제한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부동산 할 때 보면은 시행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고도 제한이 있으니까 더 올리지 못하니까 타산이 안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제작진은 개발 제한과 관련해서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곳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수원의 다른 지역이 발전하는 동안 이곳은 고도 제한과 소음에 가로막혀 멈춰 있습니다. 소음은 이 지역의 미래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전투기 소음에 노출된 아이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투기 소음에 노출된 수원 탑동의 한 어린이집. 26년째 이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소음으로 인한 아이들의 성장 발달이 걱정이라는 최미숙 원장을 만났습니다. 수업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지나가요. 그러면 수업을 못 해요. 지나갈 때까지 아이들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선생님도 가만히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은 같이 소리를 질러요. 다 지나갈 때까지 계속 같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특히 이제 그 0세나 1세 아이들 잠자다가도 비행기가 세게 날아가면은 자다가도 경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는 소음 피해 속에서 아이들의 일상은 점점 소음에 무뎌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에 어쩔 수 없이 익숙해져 생활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익숙함이 곧 회복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커나가는 아이들 그 앞으로 그 성격 형성과 두뇌 발달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제 군공항 이전 사무국이나 이제 지자체나 정부에서 아이들 위해서 뭔가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뿐입니다. 네. 하지만 군공항이 남기는 소음 피해의 그림자는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계속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수원 지역에서만 70곳의 교육기관이 75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75웨클 이상 피해를 입는 곳은 유치원 35곳,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5곳, 특수학교 1곳입니다. 정서적으로 더 민감한 아이들이 모이는 특수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전투기가 지나가면 수업은 멈추고 교사와 학생 모두 말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비행기 이착륙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그때는 뭐 체험학습을 간다거나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갑자기 무슨 그냥 비행기가 뜨면은 그런데 한두 번 뜨면 모르는데 하루에도 막 10번씩 뜨면은 거의 수업을 못 한다는 거죠. 아이들의 학습권은 반복해서 침해받고 있고 이 지역의 미래조차 소음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원 군비행장 인근의 전투기 굉음은 일상 속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이런 수원 군공항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이 결정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제자리입니다. 최근 그 해법으로 경기국제공항이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그 대안으로 거론된 건 경기국제공항. 2024년 3월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7월 문병군 경기도의원이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지. 군공항과 경기국제공항이 나란히 화성 화홍지구를 후보지로 삼으면서 두 사안은 얽히기 시작했고 갈등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제작진은 문병군 의원을 만나 경기국제공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또 국제공항은 우리 그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그냥 특정 지역의 공항을 이전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군공항으로 인한 이제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과 관련된 이번 특별법이 피해 해소와 도시 정상화 그리고 중첩된 입지 갈등을 법과 제도로 조정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조례안 그 골자를 보면은요, 국방부하고 공군본부의 업무를 협의를 전담하는 대협력관, 정책 논의와 갈등 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 두 개의 단체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한 4만 9천 명, 약 5만 명의 시민이 소음 피해 보상을 받고 있고요. 또 58.44km평방미터에 달하는 고도 제한 구역이 도시 발전을 심각하게 이제 가로막고 있죠. 군공항 이전이 되면 이러한 물리적 행정적 제약이 해소되고 개발이 정체된 지역에서 재개발과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국제공항과 관련된 연구를 해온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제작진은 오랜 시간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찬성해온 인하대학교 최정철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수요가 넘쳐나서 분산 배치돼야 되는 차원에서도 그 공항이 필요하고 일부 이 동부가권의 좀 짧은 데를 중단거리 노선들은 그쪽에서 소화해서 빠르게 접근해서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최첨단 산업들이 포진돼 있는 게 경기 남부입니다. 그럼 그 산업과 교류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오는 분들이 바로 그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또 있어요. 최 교수는 경기국제공항이 단순한 확장 논리가 아니라 산업 인프라와 항공 수요를 통합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민군 겸용 모델은 국제적으로도 일반화된 형태라고 했습니다. 대개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지역들은요, 민군 겸용이 많아요. 민군 겸용 공항이라는 게 그러니까 적절한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반경 8km, 반경 8km 정도가 소음을 억제해줘야 돼요. 근데 인천공항은 그 반경 8km가 어떻게 됐어요? 물이잖아요.
이쪽에 송도까지 물, 그다음에 저쪽 장봉도까지 물로 돼 있고. 근데 런던 히드로 공항은 어떻게 돼 있냐? 그건 내륙에 있어요. 그러나 반경 8km 내에 활주로가 뜨는 곳 내리는 곳에는 8km 정도는 그 민가가 별로 없는 지역에 그렇게 위치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최정철 교수는 중요한 건 공항의 입지와 소음 관리 방안에 대한 정교한 설계라고 말하며 수원 군공항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군공항의 소음은 일상과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수원 군공항의 이전 논의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경기국제공항이 해법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항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의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 경기 남부권의 항공수요 분산과 미래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이후 예비 타당성 검토와 입지 분석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국제공항 건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의 허순 단장에게 수원 군공항과의 연계 가능성과 공항 추진 방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은 그 수도권의 항공수에 새롭게 대응하게 추진하고 있는 순수 민간 국제공항입니다. 그 수원 군공항과의 통합 이전은 현재로서는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군공항 이전은 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그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동의 없이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원 군공항의 이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 의사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경기국제공항 유치 수원시민협의회의 생각은 어떨까요? 단체 출범 초기부터 오랜 시간 활동을 이어온 강성근 변호사를 만나 현재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고 뭐 세계의 그런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 마당에 그와 같은 이제 개발이 제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장성근 변호사는 단지 수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화성과 수원을 넘어 이 공항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과제이며 시민들 또한 참여자로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 수원 시민, 화성 시민 가릴 것 없이 시민들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의 참여자니까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이로 인한 장점, 할 수 없이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로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을 지켜봐온 최미숙 원장은 이전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기가 고향은 아니지만은 30년 넘게 여기서 살았는데 그 비행기 소리를 한번 들으면은 진짜로 처음 온 사람들은 까무러질 정도로 너무 세거든요. 소음 소리가 아주. 그래서 가장 아이들을 위해서나 앞으로 우리 100년 대계를 지켜갈 아이들인데 아이들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하지만 동시에 제작진은 또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걱정하는 주민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을 해주느냐고 잘 불편하겠지만 이전하면 또 딴 데 가서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또 거기 사람들이 또 시끄럽다고 하겠죠. 이 말 한마디에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겪어봤기에 쉽게 말하지 못하고 알고 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장 도착 사실은에서는 2부작에 걸쳐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수원과 화성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수원도 화성도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없을지 이제는 그 방법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합니다. 공항을 둘러싼 갈등, 그건 단순히 이전과 유치, 개발과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문제는 더욱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더는 새로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실적인 해답과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